40계단 층층대에 앉아 우는 나그네 울지 말고 속 시원히 말 좀 하세요. 피난살이 처량 쓸어 동정하는 판잣집에 경상도 아가씨가 애처로워 묻는구나. 그래도 대답 없이 슬피 우는 이북고향 언제 가려나. 노래는 때로 한 시대를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 수도였던 부산. 그 당시 불렸던 가요에는 피란민들의 삶과 애안이 녹아 있습니다. 고된 피난 사례를 달래준 그 시절의 노래를 따라 피란 수도 부산의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복사꽃이 피던 날밤 옷소매를 끌어잡는 경상도 아가씨가 안타까워 우는구나. 그래도 잊지 못할 내 고장이 이북고향 언제 가려나. 피란가요를 찾아 나선 길.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영도입니다. 수많은 피란민들의 만남의 장소였던 영도 다리를 지나 피란민들의 흔적을 찾아 나섰는데요. 복례산 바로 아래 자리한 마을. 영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고 해서 해돋이 마을이라고 이름 붙은 곳입니다. 옛날에는 공동묘지가 있던 자리였는데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와, 진짜 오래된 건물이다. 와, 오. 와. 밑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살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부산이 이렇게 발전해서 이런 멋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 앞에 펼쳐져 있던 바다가 우리 피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지 참 궁금합니다. 부산의 지형은 전형적인 배산 임수형입니다. 앞으로는 바다가 열려 있지만 뒤로는 모든 것이 산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피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평지가 거의 없었던 거죠. 결국은 피라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산중턱뿐이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Career President Harry Truman had flown halfway up to Wake Island to confer with the general in person. 1950년대 당시 모습이 담긴 귀한 필름을 찾았습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전쟁은 순식간에 한반도를 삼켰습니다.
전쟁 시작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전선이 밀려오면서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부산이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인구 40만에 계획된 도시였단 말이에요. 1.4 구태 이후로는 주로 북한 지역 사람들이 내려왔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휴전대로. 그분들이 눌러 앉으면서 51년에 인구가 바로 84만이 됐다가 55년에 100만으로 바로 넘어간 거죠. 와, 그러니까 40만에 40만에 계획된 도시가 인구 100만이 돼버리니까 이게 도로, 상하수도, 전기 뭐 이런 게 아예 마비가 된 마비 그 상태였죠, 부산은. 1950년 12월 흥남 철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북한 지역 피난민들이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부산의 피난민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뚝이 무너지는 게 아니습니까? 사람이 후퇴해서 탁 무너질 때에 그 사람들이 일시에 물리는 게 또 그걸 연상하게 되더라고. 뚝이 무너져서 물이 그냥 엄청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흥남에서 내가 배를 탈 때에도 내가 배를 타라고 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밀려서 내 몸이 사람이 밀려서 배에 올라가 버렸다니까. 내가 10살 때야. 눈이 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또 따로 이제 오시고 하는데 부산에서 만나자 했는데 부산 아빠가 있다고 왔는데 나가 보니까 우리 이북에 있을 때는 막 눈이 이렇게 왔었는데 여기 올 때는 산이 파란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보고 엄마 우리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른 나라에 뭐 데리고 왔어. 저 산에 풀 좀 봐. 파란 나무도 있어. 그래서 내가 막 울던 그게 생각이 나 지금. 전쟁통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영도 다리에서 만나자 했지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저 어디서건 굳세게 살아달라고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못 데리고 나왔다고. 가족도 물러나고. 그렇게 한이 맺힌 일이 없다고요, 지금. 이거, 우리가 이런 기회에 내 얘기해서 참 안 됐습니다. 휘날린 바람찬 흥남도에 먹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나 홀로 왔다. 제가 태어나고 한 2주 있다가 동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라본 영도는 판자촌이 있고 집들이 굉장히 남루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다 그랬으니까 전쟁 이후로 다 힘들었던 때였어요. 일가친 적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다 금수나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도 딸이 난간 위에 조생달만 외로이 떴다 철의 장마
오진 서로 바꿔서 살아를 간들 천지간에 너와 난데 연함이 있으랴 금수나 그 세월아오 남북통일 그날이 오면 손을 잡고 울어보자 얼쌍꽃춤도 춰보자 얼쌍꽃춤도 춰보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많은 노래가 탄생했습니다. 그 중심에 부산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레코드사가? 바로 이 집이지. 와. 지금 20년? 그러니까, 네, 완전 가정집 같은데. 가정집이고. 네. 그 당시 부산에서 문을 연 최고의 음반 제작사 도미도 레코드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홍규표 선생은 19살에 도미도 레코드에 취직해 음반 제작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가 작곡도 이제 이어서 다 하고 네네. 생활도 이어서 하고 작곡까지 여기서 하고. 예, 작곡도 이어서 피아노도 있었고 네. 기타도 다 있었거든. 미도파도 그렇고 도미도도 그렇고 조그마한 창고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기계 한 서너 대 놔놓고 판도 찍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다 했다고. 도미도 레코드는 그 전쟁 중에 이제 만들어진 곳인데 그 엽전 열단양, 뭐 빈대떡 신사 이런 노래 부른 가수죠. 그 한복남 씨. 한복남 씨가 설립한 레코드사예요. 한복남 씨는 그 평안북도 안주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이제 피난을 부산에 와가지고 처음 한 일이 국제시장에서 그 추궁기 부품이나 뭐 바늘 장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온 마그네틱 그 테이프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음반을 찍어냈고요. 모든 것이 열악했던 시절 음반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음되는 녹음실이 없어 캬바레를 빌리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창고의 출입문을 담요와 가마니로 막아 밤새 녹음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레코딩은 지금 미도파하고 도미도밖에 그 당시에 없었다고 그랬긴 해요. 이 도미도에서도 손인호 씨, 현인 씨하고 손일 씨, 박정우 씨, 그 옛날 가수들 뭐 안 온 사람이 없었다고. 도미도에서도 전부 다 그랬어요. 그때는 전속이 아니고 그냥 필요하다 그러면은 와가지고 좀 해달라고 이러면 이제 그분 맞는 이제 곡을 이제 한복남 씨가 만들어가지고 시계가지고 취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음반을 눌러 찍을 기계가 없어서 참기름 짜는 틀을 이용해 음반을 찍어내기도 했습니다. 한복남 씨는 이렇게 어렵게 만든 앨범들을 자전거에 싣고 나가 직접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여기구나. 우리나라 최대 음반사인 지구 레코드의 전신 미도파 레코드도 부산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뭐 가수 박문화 씨도 거기서 생활하고 창고 안에서. 아, 생활을 하셨어요? 그 안에서 생활하고 레코드 판도 만들고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배경은 선생님이 요 밑에 살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안에서 다 생활하고 가수분들도 그 안에서 그냥 생활하고 그 레코드 판 만들고 50년대가 사실은 그 음반을 낼 환경이 아니었다는 건 다들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반을 냈어요. 왜냐하면 정말 노래가 필요했던 때거든요. 다들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럴 때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힘든 시절이었지만 거리에는 밝고 경쾌한 노래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꽃만 사가시며 그리운 영란꽃 꽃잎처럼 다정스런 그 사람이면 그 가슴 품에 안겨 가고 싶어요. 이 꽃을 사가세요. 홍콩의 밤거리 그 사람 기다리며 꽃 파는 아가씨 오늘도 하나 남은 달픈 영란꽃 당신께서 사가시는 첫사랑이면 오늘도 꿈을 꾸는 홍콩 아가씨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삼복도로. 길이 30km가 넘는 이 길 위에도 피난 시절의 고된 삶이 녹아 있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에 빼곡히 들어선 판잣집들. 집을 지을 땅을 찾아 위로 더 위로 올라온 피라민들은 산 허리에 뿌리를 내려야 했습니다. 산중턱을 따라 늘어선 피라민촌을 잇기 위해 이 삼복도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용두산 자락에 직접 판잣집을 지으셨다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지금 아, 이쪽이구나. 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위가 조금 평평하지요? 네네네. 여기에 이제 바락집들이 쫙 있고 정상을 제외하고는 전부 바락촌이지. 전부 피난민촌. 아, 동강동에서부터야. 그렇죠. 저 밑에서부터 저 밑에서부터. 일제강점기 용두산 공원에 자리하고 있던 일본 신사가 해방 이후 철거됐고 그 자리에 지붕을 맞댄 판잣집들이 들어섰습니다. 우리 피난민들이 한 10여 명 자고 살고 그랬거든. 아, 그래도 좀 불편하셨겠어요. 그게 불편한 게 뭐 그거로서 사는 것이 다행이지. 그런 것도 없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예, 그래도 서로 의지하고 그래, 그렇게 의지하고. 하셨겠어요. 뭐 다 똑같은 처지니까. 그런데 판잣집에도 집을 짓는 재료에 따라서 나름의 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마니보다는 미군 전투 식량을 담았던 두꺼운 박스가 나왔고 가장 귀하고 좋은 재료는 미제의 깡통이었습니다. 펴면 이래 사각형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접힌 거하고 요래 맞물려서 요래 두드리면 여기가 연결되잖아. 깡통으로 지붕을 덮어 비가 새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은 집이었습니다. 이게 바락 집에서는 제일 고급이지. 고급인데.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공동묘지 위에도 판잣집들이 들어섰습니다. 비석을 축대 삼아 집을 지은 건데요. 죽은 자의 공간 위에 들어선 산자의 집. 이 기묘한 동거는 절실했던 그 시절의 삶을 보여줍니다. 무덤
그럼 위에서는 이제 술이 채가 잡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게다 소리가 일본 게다, 일본 신발. 예, 일본 신발 소리. 예, 예. 게다 소리가 타그닥타그닥타그닥 나더래. 오. 그래 나더만은 이게 이게. 일본 여자가 와가지고 이게 고치 와다시는 우찌자요. 와. 이건 내 집이다. 예. 그렇게 이게. 집에서 나가라니 그때는 꿈에서도 서러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1953년 정전 직후 부산 시내 판잣집은 4만여 채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하도 판잣집이 무더기로 여기저기 지어지다 보니 단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저 근무 안 할 때 밤에 이제 지니까 우리가 그 단속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가보게 되면 없던 이제 판잣집이 생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살라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가족들 데리고서 거처할 데가 없으니까 있는 거를 나도 피난민이지만 그 사람도 피난민이 아니에요. 똑같은 입장인데 그건 뭐 억지로 그 지치 못하게는 참 경고만 하고 이제 그런 형편에 있는 거지. 어렵게 일군 산터에는 화마가 덮쳐왔습니다. 상가 4,200채를 태운 국제시장 대화제부터 부산역 용두산 공원까지 손에 꼽을 수 있는 큰 불이 1년에도 몇 번씩 났습니다. 불길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화재지.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뭐 경찰이나 말이요, 뭐 소방서가 있는 이 피난민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일단 나면 이건 전소야. 다 붙어 있으니까. 또 그리고 그 전부 불에 탈 수 있는 재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타기가 너무 벽돌이나 뭐야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다 타는 거야. 51년 통계를 보면은 거의 2시간에 한 건꼴로 화재가 발생한 걸로 나옵니다. 오죽했으면은 부산이라는 말 대신에 불산이라고 붙일 정도로까지 유행어가 나올, 특히 이제 피난민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목조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레이선 박스와 같은 이런 인화성이 굉장히 강한 재료로 집을 짓다 보니까 불이 났다 그러면 그 일대가 초토화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하지만 절망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불이 한번 나고 그렇게 사고가 나면 다시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을. 그럴 때면 다시 집을 지으셨어요? 뭐 어떻게? 다시 어떻게 또 그렇게 짓는 거야. 그 처음도 그렇지만 어디 무슨 뭐 준비된 자료가 있나? 어디 가서든지 그걸 구해가지고. 고난의 연속이었던 피난살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삶이었습니다. 조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서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산 울림 달빛하고 달빛하고 흐르는 밤 홀로 선 적막감에 우러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내달퍼 그리움 말하리 돌이 되어 쌓였네 돌이 되어 쌓였네 길어지는 피난 생활. 피난민들은 어떻게든 삶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와, 어르신 창고가 그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올 것 같은데. 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예. 한 가지 조금 변한 게 제가 지금 물바지 고개 지금 그때는 없었는데 그냥 비가 오게 되면 그냥 맞았고 그랬는데. 네, 아 그래도 약간 보수 공사를 약간 했는데 전체적인 형태는 그대로인 거지. 그대로 있어요. 그때는 미군 물자가 너무 많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각 부두마다 이제 화물선이 이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기다리고 이제 있다가 자리가 나면은 이제 그 배가 이제 들어오고 각 처에서 막 여기 부두가 이제 돈벌이 좋다니까 부두로 많이 몰렸죠 사람들이. 한국 전쟁 당시 군수 물자와 구호 물품 대부분이 부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물선을 가득 채운 물건들이 부두 곳곳에 넘치는데 당장 사는 건 막막하다 보니 구호 물자를 몰래 빼내 내다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비란 시절에 이제 생긴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얌생이 몰았다는 것은 뭐냐니까 야족되어 있는 미군 구호품들을 가해 철조망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제 염소를 키우면서 일부러 철조망을 뚫고 염소를 집어넣고 그래서 이 염소를 찾으러 가는 척하면서 이제 소위 야족되어 있는 구호품들을 한 박스씩 이제 빼내오는데 그러다 들키면은 이제 내 염소 찾으러 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밖에 가지고 나와서 이 물건 어디서 나느냐 그러면 얌생이 몰았지. 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절도에 해당하는데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 상당히 그 당시가 절박했던 삶에 대한 심정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우리 보기에는 어떻게 나올 데가 없는데 국시시장에 가보게 되면은 정말 미군 물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다 하는 게. 국제시장은 피난민들의 생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곳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할 때도 돈벌이를 위해 물건을 내다 팔 때도 국제시장을 찾았습니다. 와, 뻔이네. 고달팠던 시절의 국제시장 이야기는 수많은 관객의 눈시울을 젖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국제시장 2층 홍옥점들이 모여있는 한편에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흥남철수 때 부모님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온 이경옥 어르신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래. 네네네. 아이고. 그때 엄청 사람 많았죠, 여기 근처에.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도떼기시장에도 원래 네네. 도떼기시장에 바글바글했어. 아래고 위에고 뭐도. 네. 말도 못했다. 물건 훔쳐가도 모를 정도라. 너무 사람 많아가지고. 그런 일도 많았습니까? 많았어. 해방 직후만 해도 200여 개에 불과했던 점포가
피라민들이 좌판을 깔고 장사를 시작하면서 빠르게 늘었습니다. 피란 내려올 때 가져온 가재도구부터 부산항에서 얌생이 몰아 빼낸 물건까지 모두 이곳에 왔는데요. 상인의 70%가 피란민이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제일 처음에 어머니가 제일 처음에 부모님 자갈치에서 쌀장사 하다가 네네 쌀장사 하다가 저 비동에서 이걸 했거든. 네. 그래 나는 그때 학교 다닐 때고 학교 다닐 때고 그래 이제 엄마가 쌀 포목하니까 나도 졸업하고 네. 또 이걸 했는 게다 이쪽에 앉아서 네네. 엄마가 하던 자리에서 네. 이걸 했어. 전부 네. 3분의 2는 이북 사람이라. 아, 이 3분의 2가야. 이북 아주머니들이 엄마들이 남자 바지 이거 어깨에 메고 길가에서 막 팔로 당기고 이랬어. 많이 팔았다 그때. 네. 이리 메고 당기면서 네. 생활에 그만이 강해. 네. 욕보고 살았어. 부산항 노무자로 시장 상인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일이라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피란민들.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동네 곳곳에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온 슈샤인 보이들이 있었습니다. Shine boy, shine, oh shine boy, shine boy, shine boy. Hello, shine. 구두를 닦으세요, 구두를 닦으세요, 구두를 닦으세요. 아무리 피난통에 허덕거려도 구두 하나 못 닦으시는 도련님은요 어여쁜 아가씨는 멋쟁이 아가씨는 no 보기 싫어요. Shine boy, shine, ah, shine boy, shine boy, shine boy. Hello, shine. 구두를 닦으세요, 구두를 닦으세요, 구두를 닦으세요. 아무리 피난통에 허덕거려도 구두 하나 못 닦으시는 도련님은요 어여쁜 아가씨는 멋쟁이 아가씨는 no 보기 싫어요. (1953년 7월) 이 지난한 전쟁이 멈췄습니다. 2년간 이어오던 정전협정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소식은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한 전쟁이었지만 전장에서는 전쟁이 멈췄다는 안도가 더 컸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부산. 정전협정과 함께 1023일간의 수도 역할도 끝이 났습니다. 피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부산의 한 지역 신문에 특별한 광고가 실렸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2020년 이런 광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부산 시민들께 드리는 감사의 말씀 이렇게 해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어느 피난민 그리고 그분의 자식이라고 자신을 밝힌 뒤 뭐 부산 시민에게 감사하다 뭐 이런 내용의 광고였어요. 피란 시절 부산 시민들 덕에 먹고 살 수 있었다며 피란민들에 베풀어준 온정의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한 광고를 낸 사연이 궁금해 후속 취재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 올렸는지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선친 그리고 모친이 함경도와 각각 서울 출신이셨어요. 각각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제 다른 지역 출신이시다가 이 부산에 피란을 내려오시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우암동에 저 남구 우암동에 이제 어떤 분이 선뜻 본인의 집에서 이제 아이가 있는 거를 보고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그때 전쟁통에 그 단칸방을 내주고 보리쌀도 내어주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그냥 도와주셨다. 정말 감사한 마음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도 이제 그거를 알았던 거죠. 막막한 피란 생활이었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웃고 울고 함께 나누며 살아온 사람들. 서로가 가족이었고 동지였습니다. 정든 도시를 뒤로하고 떠나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호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인다 한 많은 피난살이 서른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전쟁이라는 생각지 못했던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어떤 피란 생활을 통해서 생명이 부지가 되고 당신도 이제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고 그렇지만 이제 부산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정들을 못 잊는 그것을 노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서울 가는 12열차에 기대에 앉은 젊은 나그네 실험 없이 내다보는 창밖에 등불이 준다 쓰가른 피난살이 지나고 보니 그래도 잊지 못할 순정 때문에 기적도 목이 메여 소리 없이 우는구나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유리창에 적어보는 그 마음 안타까워라
고향의 가시거든 잊지를 말고 한부자 몸 소식을 전해들어서 몸부림치는 님을 뿌리치고 떠나가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 앞으로 한 10년은 더 오셔야 되지. 1년에 3번은 정식을 오는 거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고향 가는 거나 같은 거죠. 뭐. 고향 못 가서 여기 만들었잖아. 그래. 고향 대신적인데. 옛날에 아버님과 같이 오셨으니까 1세대 그룹 막내 어르신이고 우리는 2세대고. 나는 17살에 왔어요. 가족이 전부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 일가 가족이 몽땅 같이 왔어요.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피라민들은 부산 땅에 묻혔습니다. 이 실향민들이니까 고향을 생각해서 북쪽으로 바라는 북향바지에 지었고 부산에 있는 땅이지만 마치 이북 함경도에 가는 느낌으로 오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실향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향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를 지닌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부산이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오신 김에 한 잔 올리시죠. 뭐. 추석이 다가오니 아버지 생각이 더 납니다. 우리 아버님 살아전 전에는 고향에 대한 이야기, 자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가슴이 아프니까 잘 안 하시다가 그죠? 추석날 설날 되면은 차례상 한번 차려드리자. 그리고는 저 창문 열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고는 들어가 주무시는 게 끝이었어요. 우리는 명절날 앉아 놀기보다는 아버지 주무시니까 조용하게 있다가 그냥 여기서 와갖고 이렇게 정착하기 위해서 그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은 지금도 눈시울이 적셔집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산의 매력이 그 과거랑 현재가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피란가요를 따라다니면서 이 피라민들의 애환과 그리고 그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활기들이 이렇게 독특한 부산의 색깔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음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을 누군가가 노래해 줄 때 정말 큰 위안을 받는 것 같은데, 피란가요가 그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나, 얼마나 큰 위로를 줬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피란수도 랩소디가 오래 기억날 것 같습니다. 바라다 본다 점점 선명해진다. 눈을 감으면 아련해지는 그리움, 여전히 모든 걸 가슴에 품고 있다. 오늘도 바다만 바라